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2월 2일 금요일 매매한 내역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통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대금 상위 화면인데 왼쪽 화면은 종가 기준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화면을 체크한 것이고 오른쪽은 제가 장중 약 10시 40분 정도에 캡처한 내용입니다. 장중에 확인해서 종목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캡처한 것을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현대차가 거래대금 1등으로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기아도 6% 상승했고 성우하이텍이 9% 상승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네이버, KB금융, HLB도 어느 정도 상승했고 서현이화의 경우 22% 상승했습니다. 10시 40분에 봤을 때 저 PBR과 관련된 자동차 테마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현대차는 더 상승해서 9%로 마감했고 기아의 경우 12% 상승했고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 10시 40분엔 없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16% 상승했습니다. 서현이화의 경우 24% 상승해서 마감했고 성우하이텍은 오히려 하락해서 6% 정도 상승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차의 경우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자리입니다. 차트 위치로는 괜찮은 편이고 이전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 2021년에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19% 상승하고 그 다음날 고가 기준으로 17%까지 한번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준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상승하며 끼를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기아는 이렇게 이번 주 전고점을 돌파하고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괜찮은 차트입니다. 월봉을 확인해 봐도 딱히 저항선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우하이텍의 경우는 2023년 7월 이렇게 상승했던 이력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매물대가 조금 많고 신고가까지 좀 먼 위치라서 그렇게 좋은 차트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현이화의 경우도 성우하이텍과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많은 상황이고 한 번 더 나중에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신고가 근처까지 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차트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 매매 마크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차가 6% 정도 갭 상승하면서 시작했는데 최근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KB금융이 저 PBR 관련주로 크게 상승했던 이력도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이렇게 상승했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2021년에 한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침에 한번 진입을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강하게 매수했고 저 PBR 관련해서 또 뜰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이어지고 수급도 되게 괜찮은 편이었는데 무거운 현대차보다는 9시 30분쯤에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봤을 때 성우하이텍이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대차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판 거는 아닌데 그냥 성우하이텍이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아서 성우하이텍으로 이렇게 현대차 매도하고 이렇게 갈아탔습니다. 제가 이때 서현이화는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9시 반까지는 거래대금이 별로 터지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 단가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매도해서 대략 세금 정도 손절을 했던 것 같고 성우하이텍을 매수해서 조금 반등했을 때 일부는 익절을 하고 현대차가 조금이라도 상승해주면 성우하이텍은 크게 상승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손실이었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현대차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줘서 시초가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상승해줬습니다. 현대차가 이 정도 반등을 했으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상승해주지 않았어야 됐나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상승이 약했고 가야 될 자리에서 시원하게 못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은 어느 정도 죽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확인했을 때 새롭게 서현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10시 40분쯤에 찍은 거라서 조금 더 후에 찍은 건데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서현이화가 이 정도 위치에 있었고 상승률은 대략 15%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화가 같은 자동차 테마 중에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라고 판단해서 성우하이텍을 이렇게 손절하고 그대로 다시 서현이화를 매수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의 경우 이 정도 조금 반등하다 다시 꺾였는데 서현이화는 그래도 조금 더 계속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현이화를 매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다들 서현이화가 대장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아침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대장이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급등을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한다면 이런 상승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금 정도 손절하고 성우하이텍은 1%대로 손절을 했는데 현대차와 성우하이텍의 경우 손실을 봤지만 서현이화에서 이렇게 한 번에 6% 수익을 내면서 손실 본 것을 모두 메꾸고 확실히 수익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이때 서현이화를 그냥 모두 정리한 이유는 테마가 워낙 세서 보통 같은 경우면은 상한가까지 기대하고 가져갔을 것 같은데 서현이화가 그렇게 끼가 좋은 종목도 아니고 수급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히 익절을 하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지수가 21선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종목이 크게 상승하다가도 쉽게 윗꼬리를 다는 장이어서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현대차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기아의 경우에도 더 세게 움직여줘서 오늘은 이 테마가 정말 너무 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현이화가 상한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더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차가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기아도 강세를 보였는데 서현이화의 경우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테마에서 시총이 큰 대형주가 조금이라도 강세를 보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 중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쉽게 상한가를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손절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번에 시장가로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도 따라서 매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때 프로그램이 좀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보통 하락할 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서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만 믿고 버티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현이화의 경우 프로그램이 매도 물량을 모두 다 잡아먹으면서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조금은 더 버텨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무너진 지점을 회복해주는 상승이 나왔고 분할 매도로 이렇게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물량은 모두 상한가 조금 아래에 걸어놨었는데 아쉽게도 제 물량까지는 팔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하락해서 남은 물량은 모두 종가에 정리했습니다. 장 막판에 현대차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기아 같은 경우에 분봉을 보면 이렇게 마감 직전에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시총이 큰 대형주가 저 정도 올라줬으면 서현이화는 당연히 상한가에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줘서 저는 그냥
그냥 종가에 모두 매도하고 포지션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만약 서현이화가 조금 더 수급이 좋거나 끼라도 있었던 종목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갭까지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매매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제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